시간에는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 그리고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PPT 화면 통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고요. 식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3-1에서는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과 광합성입니다. 자, 이거를 따로 떼어서 공부하지 않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흡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먼저 정의를 알아봐야겠죠, 정의? 자, 우리가 호흡이 뭐예요? 라고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생들한테 물어보면 숨 쉬는 거요.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은 호흡을 배우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이런 표현을 써봅시다. 어떻게? 자, 양분을 분해하여 자,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앞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뭘 분해해서? 양분을 분해해서. 자, 뭐를 얻는 과정?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뭐 하는 과정이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거야. 자,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게 호흡이야. 자, 앞으로 호흡은 숨 쉬는 거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지. 이걸 할까? 자,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쵸?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흡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자, 그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호흡이라는 거야. 자, 정의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자,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과정은 파란색으로 했었으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까? 자, 과정. 우리 광합성이랑 비교할 거예요. 광합성의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뭘 분해한다 그랬어요? 양분을 분해한다 그랬지? 그럼 양분이 있어야겠지. 자, 양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포도당이 되겠어요. 양분을 자, 이용해서 자, 우리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요 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이때 양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하고 자, 뭐를 얻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나와요. 자,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호흡 활동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광합성의 장소는 엽록체였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 자, 호흡을 안 하는 세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제? 항상 합니다. 항상 24시간 풀가동.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게 되면 우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걸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식물의 입장에서는 뿌리나 줄기, 잎이 자라겠죠. 자라고 또 꽃을 맺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죠. 이런 모든 활동을 자, 호흡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 나와요.
자, 식물이 호흡을 했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생성된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자, 우리 이산화탄소로 확인하는 방법. 예전에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해 봤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사용했던 지시약이 바로 BTB 용액이었죠. 네, 이번에는 BTB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자,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얘를 뭘로 이용하냐면 석회수를 사용합니다. 식물과 석회수를 같이 넣어놓고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놔둬요. 그러면 이 석회수의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 석회수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얘가 뿌옇게 흐려진다면 호흡을 했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광합성 선생님이 너무 많이 했는데 자, 광합성 다시 자, 정의 볼까요? 정의 뭐죠?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과정이죠?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자, 정의는 그렇고 자, 그럼 이 과정 한번 써볼까요? 과정. 자, 물이 필요했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했고 자, 식물의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빛에너지를 흡수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양분인 포도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반응을 보면은 자, 호흡의 반응과 광합성의 반응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호흡에서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 광합성에선 생성물이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물이죠. 또 광합성에서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자, 호흡 결과 보시면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광합성에서는 빛에너지를 필요로 했죠. 호흡에서는 에너지가 나오네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정반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과정을 다 알 수 있게 정반대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좋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네,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죠. 그런데 호흡은 빛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자, 몇 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자,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나요? 그런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과 광합성 비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던 거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식물의 호흡이고요. 학습 목표는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우리 선수학습 확인이니까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변세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공변세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했죠? 뭐죠? 엽록체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 무엇을 형성합니까? 기공을 만들죠. 자, 기공을 형성하고 뭐에 의해 기공이 열리거나 닫혀요?
공변 세포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거나 닫힙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콩나물콩을 물에 적시고 검은 봉지로 덮어주자. 그럼 콩나물이 자랄 수 있을까? 우와, 콩나물이 많이 자랐어. 검은 봉지로 빛이 들어가지 않게 가렸는데도 잘 자라네. 콩은 싹을 틔우고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 네, 우리 집에서 흔히 길러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콩나물이죠. 저 콩나물을 키울 때는 검은 봉지나 아니면 뭐 검은 천을 덮어줘야지 콩나물이 잘 자란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그 식물이 잘 자라려면 광합성을 잘해야 된다고 했고, 그치? 그래서 잘 자란다고 했는데, 콩나물은 특이하게 빛을 차단했는데도 너무너무 잘 자라죠. 그죠? 우리 콩나물이 자라는 거 도움 영상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을 조금 빠르게 진행시킨 거지만 이렇게 콩나물이 잘 자라죠. 자, 빛이 있는 상태에서 얘는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똥잎이 나와서 이제 자라겠죠. 더 계속 놔두면. 자, 그래서 빛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되게 잘 자란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빛을 차단해야 콩나물이 더 연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콩나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까? 우리 문제 나와 있죠. 콩은 싹을 틔우고 자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 걸까?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 걸까? 바로 이 콩 속에 저장해 놓은 양분이 있어요. 그 양분을 호흡을 통해서 분해하는 거죠. 콩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을 호흡을 통해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콩에 저장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호흡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생물의 세포 안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무엇을 얻는 과정?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식물의 그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식물세포 전체에서 일어난다. 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 식물세포 전체에서 일어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식물의 호흡 과정입니다. 식물이 있고요. 자, 호흡을 하는데, 자, 우리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랬어요. 양분을 분해하는데 어떤 기체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 식물은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겠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면 자, 모든 세포에서 호흡 활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나오고 자,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공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식물의 호흡 과정.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물음이 있습니다. 물음 같이 보실게요. 식물이 호흡할 때 흡수하는 기체와 방출하는 기체는 각각 무엇일까? 자, 식물이 호흡할 때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흡수하는 기체는 산소고 방출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겠죠? 네, 정리해 볼게요. 호흡할 때 산소를 흡수하고 자,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것만 쓰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해보기 교과서에 141쪽에 해보기 식물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식물이 호흡을 할 때 자, 발생하는 기체가 있어요. 뭘까요? 미리 예상해 보면
그렇지. 이산화탄소겠죠? 자,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뭘 이용한다고 했죠? 석회수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식물을 심은 화분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식물을 심은 화분. 그 다음에 자, 석회수. 자, 석회수는 우리 옆에다가 써줘 볼까요?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렇게 써보자. 준비물 옆에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짐이라고 써둡시다. 그 다음에 비닐랩이 필요하고요. 비닐랩, 기체의 출입을 차단하는 거죠. 기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수조, 비커, 보안경, 실험용 고무장갑, 실험복.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실험인지 같이 보실게요.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식물이 호흡할 때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큰 수조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석회수가 들어있는 비커와 그리고 화분, 식물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 들어가고요. 다른 수조에는 석회수가 들어있는 비커만 넣고 자, 수조 윗부분을 각각 비닐랩으로 감싸서 밀봉합니다. 공기가 출입되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을 하고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둬요. 자, 어두운 곳에 놓았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차단하고 대신 호흡만 하겠다는 얘기죠. 자, 화분이 있는 식물이 심어져 있는 이 화분에서는 어두운 곳에서 호흡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겠죠. 반면에 이쪽 식물이 없는 수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하루 뒤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화분이 없는 곳에 있는 석회수는 변화가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관찰하고 나서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식물이 빛이 없을 때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보낸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영상으로 실험을 확인해 봤는데요. 실험 과정 같이 보실게요. 수조를 2개 준비하여 1개의 수조에는 식물을 심은 화분과 석회수를 넣고 나머지 1개의 수조에는 석회수만 넣는다. 자, 아까 쓰긴 했는데 자,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호흡을 했냐 안 했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석회수고 자, 2번째, 2개의 수조 윗부분을 각각 비닐랩으로 감싸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두자. 자, 어두운 곳에 둔다. 호흡하도록 놔두자 라는 거죠. 호흡만 하도록 놔두자. 자, 하루가 지난 후 2개의 수조에 있는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해보자. 자, 요거는 이제 요 사진은 실험 장치를 꾸미고 나서 바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석회수 색깔에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무색이고 얘도 무색이죠. 자, 가와 나의 석회수는 각각 어떻게 변하였는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가와 나는 자, 석회수 어떻게 변했는가? 가는 식물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뿌옇게 흐려지고 나는 그대로겠죠? 가의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지만 나의 석회수는 변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빛이 없을 때 식물의 잎에서 방출되는 기체는 무엇인가? 빛이 없을 때예요. 호흡만 할 때 식물의 잎에서 방출되는 기체는 뭐다? 그렇죠. 이산화탄소겠죠?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토의해보자. 빛이 없을 때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나왔어요. 그치? 다시 말해서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한 결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시겠죠. 자,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므로 빛이 없을 때 식물의 잎에서 방출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자, 방출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요거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식물은 호흡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요 내용을 알 수 있다. 요 내용만 쓰시면 되겠죠. 방출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호흡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참고 자료를 선생님이 열어봤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BTB 용액을 이용해서 식물이 호흡을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은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걸 통해서 식물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세요. 자, 맞춰볼게요.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겠죠. 에너지를 얻는다. 자, 사교육 문제예요. 싹이 트고 있는 콩은 자, 콩을 넣은 보온병에 싹이 트고 있는 콩을 보온병에 넣었어요. 그리고 온도계를 꽂은 다음 온도 변화를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보온병에다 넣었다는 얘기는 열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얘기고 자, 온도가 올라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는 콩이 아니라 자, 물에 불려서 싹이 트고 있는 콩입니다. 생명 활동을 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뭘 할까요? 호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호흡을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지?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싹이 트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것이 온도를 올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싹이 트고 있는 콩에서는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과 다른 물질 대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과 다른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자,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낮에는 식물이 공기 중으로 산소를 많이 내보낸대. 그럼 어두운 밤에도 산소를 많이 내보낼까? 자,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산소를 내보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잖아요. 밤에도 산소를 내보낼까? 그럴까요? 아니겠죠.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겠죠. 자, 낮과 밤에 온실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은 같을까? 다르겠죠. 낮에는 산소가 많을 것이고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자, 낮에는 식물의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므로 온실 안에는 상대적으로 산소의 양이 많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다. 그러나 밤에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만 하므로 산소의 양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많아진다. 그럼 이거 다 쓰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낮에는 산소가 많고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겠어요. 넘길게요. 자, 추가 물음인데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온실 안의 식물은 하루 중 언제 호흡을 할까? 자, 식물은 언제 호흡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언제 호흡할까? 낮에만? 밤에만? 그렇지, 항상이겠죠. 항상. 언제나. 그렇죠? 식물은 빛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항상 호흡을 하므로 낮과 밤 모두 호흡을 한다. 항상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중요합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죠. 자, 위에는 낮이고요. 아래는 어둡죠. 밤이죠. 자, 낮에는 뭘 한다? 자, 광합성과 호흡을 하겠죠. 그런데 호흡에 비해서 이제 광합성 양이 많기 때문에 출입하는 기체가 다르죠. 자, 그래서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 흡수하고 자,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이 잎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내보내게 되겠죠. 자, 밤에는 광합성은 아예 안 하죠. 자,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자, 광합성에서 만든 포도당을 이용하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산소를 이용해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죠.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로 생장도 하고 번식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물질들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물과 이산화탄소 배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자, 이쪽 뭘까요? 광합성이겠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 호흡이겠죠. 자, 정의 비교해 두시고요. 자, 언제 하냐? 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호흡은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떻게? 항상 일어난다. 그 다음에 기체 출입이에요. 기체 출입.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죠. 호흡은 반대예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우리 또 장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소. 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플러스 생활에 우리 고랭지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과서 142쪽에 왼쪽 쪽날개 밑에 보시면 고랭지 농업이 나와요. 고랭지 농업이라는 것은 고도 400m 이상의 고원이나 산지, 고도 400m 이상의 고원이나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고랭지 농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원도 쪽에서 발달된 농업이죠. 고랭지 농업. 자, 높고 평탄한 지형인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하면 평지에서 재배할 때보다 생산량이 많아요. 높고 평탄한 지역인 고랭지에서 배추를 생산하면 생산량이 많대요. 왜냐? 그까닭은 고랭지에서는 밤의 기온이 낮아서 호흡을 적게 한대요. 그래서 소변 양분이 적어요. 낮에는 햇살이 뜨거워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반해서 밤에는 기온이 낮아서 호흡을 적게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 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게 된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나온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142페이지에 해보기, 자, 토의 토론 해보기입니다. 모둠 활동인데요. 그냥 우리 각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목표.
낮과 밤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출입을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낮과 밤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출입이 다르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로 한번 그것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자, 그림은 낮과 밤일 때 어떤 식물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빛이 강한 낮이고요. 빛이 없는 밤입니다. 자, 이때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출입을 각각 한번 그림에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이제 그림에다가 기체가 어떻게 출입되는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출입되는지 한번 그림에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낮에는 일단 광합성도 하고요. 호흡도 해요. 그리고 밤에는 호흡만 하죠. 자, 그거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낮에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합니다. 무엇을 흡수하죠? 기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내보내요? 산소를 내보냅니다. 이 산소는 일부는 다시 호흡에 이용이 되죠. 호흡을 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다시 재사용하고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기체 출입이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고 산소가 방출되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밤에는 호흡만 자, 산소가 흡수되겠죠. 자, 산소를 흡수하고 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표현한 기체 출입을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와 관련지어 글쓰기를 하고 이를 발표해보자. 자, 그림에 표현한 기체 출입을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와 관련지어서 쓰세요. 자, 낮에는 어때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방출하죠.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자, 밤에는 호흡만 하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수족관에 수조를 많이 넣을수록 열대어가 살아가는데 유리한지 토론해보자. 자, 수족관에 수초를 많이 넣으면 열대어가 살아가는데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라고 쓰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수초를 많이 넣으면 낮에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열대어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초를 많이 넣으면 열대어가 살아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의견을 쓸 수 있고 만약에 반대다라고 한다면 항상 낮에 햇빛이 많고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흐릴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광합성을 많이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열대어한테 피해가 되겠죠.
수초도 호흡만 하니까 열대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오히려 열대어한테 불리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밤에는 또 호흡만 할 거 아니에요. 수초도 마찬가지로. 그럼 밤에 열대어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다 맞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근거를 제시해서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 옳습니다. 정답이 너무 글이 많아요. 자, 찬성 의견 볼까요? 찬성 의견 수초가 많으면 수초의 강합성으로 방출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 열대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열대의 생명 활동이 유리하다. 자, 찬성 의견 수초가 많으면 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죠. 산소 양이 많아. 그래서 열대어의 생명 활동이 유리하다라는 내용 쓰시면 되고, 자, 반대는 빛이 자, 강한 낮에는 수초의 강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그 다음부터 쓰면 되겠죠. 빛이 약하거나 없는 밤에는 자, 수초의 호흡량이 강합성량보다 많아서 열대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줄어들고 열대의 생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는 요 뒷부분을 쓰시면 되겠죠. 뒷부분은 약하거나 빛이 약하거나 자 밤에는 오히려 산소가 줄어든다. 그래서 열대 생존에 나쁜 영향을 준다. 두 개 다 쓰셔도 되고 찬성만 쓰셔도 되고 반대만 쓰셔도 되고 자 넘어갈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자, 식물은 빛이 강한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빛이 없는 밤에는 반대겠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자, 2번 볼게요. 자, 문제 해결요. 그림은 식물의 강합성과 호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이다. 빈칸을 채워보자. 자, 광합성이 파란색이고요. 자, 빨간색이 호흡이죠. 자,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자, 세포 내에서 일어나지만 광합성은 이제 염동체가 있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의, 과정, 그 다음에 기체의 출입,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이런 거 비교해서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고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자,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죠. 호흡은 이거랑 비교해서 자, 포도당을 분해하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그리고 항상 일어나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자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자. 자 정리되셨으면 넘길게요.